자, 두 번째 어닝 결과는 로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로크는 퀄컴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7.7%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 갭 EPS가 0.48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예상에 비해서 41센트가 더 나왔다고 하죠. 이 수치는 대단하죠. 왜냐하면 원래 예상치는 0.07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0.07 대신 41센트가 올라간 0.48을 발표했다. 따라서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EPS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죠. 자, 반면 매출 같은 경우는 680밀리언, 그리고 이 수치는요 기대치에 비해서 0.82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또한 작년에 비해서 매출의 증가세는 50.5%다. 로크라는 기업이 성장주인 것을 감안하면요 50%는 어딘가 조금 아쉽죠. 70%, 8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던 기업인데 한 50% 정도로 성장이 둔화됐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은 기분이 언짢은 이런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플랫폼 레비뉴가 나오는데 로크는요 두 가지 정도의 그 매출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 소스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 두 번째는 플랫폼 매출. 플랫폼 매출은 광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82%가 올라갔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이 69%가 올라간 겁니다. 매출은 50%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이 69%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올라간 추세보다는 지금 광고 매출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익률은 좋아졌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액티브 어카운트, 즉 얼마만큼의 그 활성 구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56.4밀리언입니다. 5,640만 개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1.3밀리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2분기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볼 때 한 130만 개 정도의 계좌가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도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스트리밍 아워즈, 시청 시간인데요. 시청 시간이 18빌리언을 기록해서 이 수치 역시 2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0.7빌리언이 늘었다. 7억 시간 정도를 사람들이 더 시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쁘지 않죠. 자, 다음은 에브리지 레비뉴 퍼 유저입니다. 한 사람당 기여하는 그 매출의 규모인데요. 40달러가 조금 넘어가죠.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9% 정도가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1인당 기여하는 매출의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기까지만 봐서는 로크의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 줄인 것 같습니다. 아웃룩을 보니까요. 전망이죠. 토탈 넷 레비뉴가 885에서 900 정도를 지금 나와 있는데 컨센서스가 938이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이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수치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그 전문 투자자들이 조금은 실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면서 7% 이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스킬즈입니다. 스킬즈의 주가가 무려 11%나 지금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닝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Q3 3분기의 갭 EPS가 0.1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7센트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시장의 전망치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14였던 겁니다. 따라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EPS가 흑자가 나왔잖아요. 드디어 스킬즈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죠. 뭐 단기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스킬즈가 지금부터 꾸준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좀 커다란 변환점이 될 수 있더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만한 그런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02.1밀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아쉽게도 0.51밀리언,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지만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매출의 성장은
70%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MAU인데 MAU는 Monthly Active User죠. 따라서 매달 한 번 이상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그런 유료 회원을 얘기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레코드 레벨이니까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스킬즈라는 기업은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풀 이어 레비뉴 가이던스를 줬는데 389 밀리언 정도를 연말까지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수치는 아르키도 포함을 했다. 아르키는 뭐냐면요, 최근에 인수 합병한 그 광고 전문 에이전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까지 합쳐서 389를 예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비록 레비뉴가 약간 미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70% 이상의 성장률을 매출에서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사상 처음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만약에 흑자를 기록한다면 지금부터는 스킬즈는 더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분기 실적은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1%나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 스킬즈거든요. 이러한 공매도꾼들이 지금 주식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애쉬에서 나왔는데요. 애쉬의 Q3 그 갭 EPS는 0.62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7센트 정도 지금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532.43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전망치에 비해서 13.29 밀리언이 오히려 더 나왔다. 따라서 뭐 두 부분 모두 빚이니까 나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의 성장률이 17.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쉬라는 기업은요, 사실 뭐 여태까지 성장률이 막 7, 80% 정도 됐던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가파랐던 주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잠깐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3분기랑 지금 올해 3분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이런 기간을 애쉬라는 기업 그리고 전반적인 이커머스 산업이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따라서 이 시기랑 비교를 해서도 17.9%라는 성장을 보여준 것은 결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커머스의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GMS 같은 경우는 17.1% 정도 작년 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3.1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의 GMS는 12.4% 그리고 2.7 빌리언을 기록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4분기에 그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660 밀리언에서 69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매출 전망치를 줬죠.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의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가 693.73입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도 떨어지는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 해는요, 2021년은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기업이 좋은 추세를 보이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작년 실적 대비했을 때 와우 실적이 나오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올해 2021년이 되면 이커머스를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다.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영향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슈퍼마켓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이커머스는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죠. 비록 예전처럼 70%, 80%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어닝 결과는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Q3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1.67, 아직까지는 흑자를 내기에는 굉장히 좀 멀어 보이죠. 그런데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는 8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 크리스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낮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우습죠. 0.82 밀리언이다. 따라서 82만 달러 정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수치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440%가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8만 달러 정도가 부족했다. 따라서 이 수치보다는 조금 잘 나올 줄 알았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형편없는 기록을 내면서도 사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0.06%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당분간 어떠한 실적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금 그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성취했다. 뭐를 성취했냐면 타겟 인롤먼트는 뭐냐면 임상 실험에 참여할 그 참여자를 다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임상 실험이냐면 CTX001이라고 지금 크리스퍼가 그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치료법이 바로 CTX001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이제 3상 실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른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참여할 타겟이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자, CTX001이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베타 탈라세미아라는 병, 그러니까 지중해성 빈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클셀 디지즈라는 게 있습니다. 시클이 뭐냐면 이게 낫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낫을 얘기하는 게 시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는 원래 이게 원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유전병이죠. 그래서 이 그 낫 모양을 가진 백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빈혈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두 빈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가위 치료법이 바로 CTX001인데 이번에 CTX001의 3상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기 위한 후보자를 그 환자들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조금 더 진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요 앞으로도 향후에 몇 년 정도는 더 바라보고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바심을 느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레모네이드 관련된 소식인데, 레모네이드의 주주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레모네이드가요, 그 자동차 보험 상품을 드디어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5.4% 올라갔고, 시장 이후에도 2% 가까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읽어보기보다는요, 제가 레모네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이 새롭게 출시한 자동차 보험이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은 슈퍼파스트 클레임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신청할 때 굉장히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페어 프라이스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의 운전자라면 보험금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그 레모네이드가요, 우리 대신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좀 긍정적인 환경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이머전시 크래시 어시스턴트, 만약에 우리가 그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갑자기 차가 서버릴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무료로 와서 픽업해주는 이런 견인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커버가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서버렸을 때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굉장히 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창문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했을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커버가 되고, 또한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도 커버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자가 아니라면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를 모는 자동차면 그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그 차를 모는 드라이버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를 발생시키면서 이 푸티지를 발생시키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자동차를 모냐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만큼 나무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악영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보험을 하는 대신 그 악영향만큼 CO2를 감소시킬 수 있게 식물을 심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번들 패키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레모네이드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홈 패키지랑 합쳐서 번들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렌터 패키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월세를 드는 걸 얘기하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 보험을 가입하는 거랑 번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펫은 이제 애완견 관련된 보험을 얘기하고요. 생명보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레모네이드가 제공하고 있었던 다른 보험 패키지랑 번들 패키지로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모네이드가 새로운 그 보험 상품 하나를 추가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자동차 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큰 폭으로 매출이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이제 번들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그 보험 상품과 결합 상품을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몰면 몰수록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씹으면서 지구도 지켜내는 이런 아이디어 여러 가지로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레모네이드 주주분들께 발생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미진은과 함께 준비한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미주은과 함께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유튜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왔고요. 자, 이번 영상에는요, 매튜 볼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이 매튜 볼이라는 분은요, 그 메타버스 ETF를 출시하신 그런 전문가거든요.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인사이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그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앞으로 어떠한 그 전망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분의 의견을 우리가 직접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메타버스는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그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처해 있는 많은 세상의 그 불균형들들, 예를 들어서 빈부의 차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불균형,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이러이러한 투자의 가치가 있겠구나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멋진 컨텐츠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atthew, I am so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You have been writing and talking about the metaverse for a long time now, so you have such great perspective on Facebook's big announcement. What is your take on Mark Zuckerberg's plan? Do you think that he's going to be able to build his company Meta into the primary or a primary both platform in terms of software and hardware for this new world? Well, it's nice to see you. I think when we review Meta Platform's strategy here,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y're spending up to $12 or $14 billion per year in R&D. They have 3 billion daily active users, and they have a founder that's in control of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werful companies on earth with absolute conviction. It's very difficult to doubt what can be pulled off with that collection of resources and commitment. And at the same time, we saw an enormous evolution in his thinking. CNBC reported from a memo in 2018 that at the time, Facebook thought they could dominate the metaverse, that they would have 50% market share in the metaverse. We saw a very different Mark last week. That was one who talked about interoperability, participating as a co-equal platform in this future. That's a future I can sign up for. That's a future I'm more optimistic of. And it's one in which it's hard to imagine Facebook not being relevant. Well, Zuckerberg also took a dig at Apple and Tim Cook. He said that he wants their platform for the metaverse to be very different and much more open than what Apple has done with the App Store. And I'm wondering if you could give us a sense of who you think are going to be the big winners here. You know, we talked about Microsoft and what they're doing. We know Apple's going to be making a play into this space. But do you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this Facebook-Apple war continue into the virtual world? I think to some extent, a ongoing conflict with Apple is inevitable. When you take a look at their perspective, they fundamentally believe that they should own both the user relationship and the developer relationship. That's at heart of Epic versus Apple, this contest over the App Store.
And many partners investing in the metaverse fundamentally believe it impedes the development of this next generation internet because Apple unilaterally defines the profits of developers, the technologies that are being deployed, and who can even participate in this space. They are the single largest draw of potential profits from Roblox, from Minecraft, and now they're precluding Epic from participating. I think overall, we're going to see a number of different companies competing with whichever points of leverage they have: hardware, payments infrastructure, software and standards, compute in the case of NVIDIA, to try and get a leg up on their competitors. Matthew, you mentioned use cases in the metaverse, and obviously Facebook was a lot about, say, family get-togethers. Microsoft talked about onboarding new workers. We've heard from Match today about dating. Gaming is already well understood. But I wonder, when you think about the classic use case that will help this make sense to the layperson, what's it going to be? I think the easiest way to think about this is how it's finally going to disrupt one of these categories that has resisted disruption in the internet era, which is education. Among the many lessons we learn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t's that we're not ready for remote education. It's terrible. Parents hate it and kids hate it even more. And yet with the metaverse and related technologies, we have the opportunity to regain a sense of presence, to feel and see your teacher, your colleagues, and to do something more than just look at your teacher or enter a multiple choice quiz via your mouse or a touchpad. You can immerse yourself in a real life, real-time magic school bus. Learn about a volcano, not with baking soda and vinegar, but by going inside one and in fact seeing how that would differ on the oceans of Venus. That's a compelling use case, one that I think teachers and parents will agree is superior.